정우요? 우리 아이잖아요. 그 순간 정우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상자 속 정우 두 돌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우린 자식이 없어. 할머니, 어제도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낡은 편지 한 장. 정우야, 미안하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어. 정희, 정우는 누구 아이야? 대체 누구 아이냐고? 비 오던 날 그녀는 아이를 보육원 문 앞에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고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경기도 외곽 오래된 단독주택입니다. 아침 햇살이 마루 끝을 간지리는 시간, 은퇴한 국어교사 김정호는 오늘도 신문을 펼칩니다. 손에 익은 동작으로 아내의 약을 챙기며 정우는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자, 오늘도 약 3알입니다. 천천히 드세요. 윤정이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희는 가끔 남편을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요. 정우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그저 웃으며 넘길 뿐이죠. 정희의 기억은 가끔 과거로 돌아가곤 했으니까요. 치매라는 병이 그녀의 시간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신문을 덮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고 그 아래엔 낡은 평상이 놓여 있습니다. 정우와 정희는 이 집에서 4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두 사람만의 조용한 세월이었죠.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정희가 창가로 다가가며 말합니다. 정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정희의 머리칼은 하얗게 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그러게요. 산책이라도 나갈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집 앞 오솔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정우는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혹시라도 넘어질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정희는 가끔 발을 헛디디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오후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정우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갑자기 정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야, 거기 있니? 정우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정우? 그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돌려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뭐라고 하셨어요? 정희는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여기 있어. 정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를 간절히 찾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정희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정희는 정우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꿈을 꾼 것 같아요.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 치매 때문에 헛것을 본 것이겠지요. 정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중얼거린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우. 정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희와 정우 사이엔 자식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젊은 시절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정희를 만났고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죠. 정우는 그것이 아쉬웠지만 정희가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우는 누구일까요? 손자일까요? 아니, 정우와 정희에게는 손자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마 정희가 혼란스러워서 지어낸 이름일 것입니다. 치매 환자들은 가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기억해내곤 하니까요.
하지만 정호의 불안은 그날 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또다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우야, 밥 먹어야지. 정우는 식탁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정희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요. 정우는 천천히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정우가 누구예요? 정희는 정우를 돌아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우요? 우리 아들이잖아요. 정우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 정우와 정희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지금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정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아들은 없잖아요. 정희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없었죠. 정희는 다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희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정우는 간병인 미선을 불렀습니다. 미선은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일주일에 3번씩 정희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 최근에 정희가 이상한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계속 정우라는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혹시 가족분이세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미선은 잠시 말없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정희가 잠든 후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책장 한쪽에 놓인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희와 정우의 오래된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며 살펴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희, 결혼식 날의 두 사람,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정우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내쉬며 사진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자 바닥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정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1979년 봄, 정우 두 돌 기념.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1979년 봄. 그때 정우는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정희의 미소는 너무나 환했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우는 그런 표정의 정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다시 앞면으로 돌렸습니다. 아기는 작고 통통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죠. 정우는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정우. 정우는 사진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979년 봄이라면 정우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정희는 그때 고향 마을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죠. 정우는 휴가 때마다 정희를 만나러 갔지만 그녀는 늘 밝게 웃으며 정우를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속에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나를 속인 걸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정희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우가 아는 정희는 온화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 밤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정우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정희는 이미 많은 것을 잊어버렸으니까요.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정희의 고향 마을로 가보기로요. 오전 10시 미선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미선 씨, 오늘 오후에 잠깐 외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를 부탁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정우는 미선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집을 나섰습니다. 정희의 고향 마을은 경기도 남쪽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정우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3시간을 달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낡은 기와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골목 곳곳에는 고양이들이 한가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마을을 걸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골목 한쪽에서 할머니 한 분이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윤정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정희 아가씨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유, 그 아가씨 오래됐죠. 여기 살 때가 한 40년은 됐을 거예요. 지금은 어디 사세요? 경기도 외곽에 삽니다. 제가 정희의 남편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정희 아가씨 참 착했는데 요즘은 어떠세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치매가 왔어요.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안 됐네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정희가 이 마을에 살 때 아이가 있었나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빨래를 내려놓고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요? 아, 그 아이 말씀이신가요?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그 아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정희 아가씨, 그때 참 불쌍했죠. 남자 하나 믿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남자는 떠나버렸잖아요. 혼자서 아이를 키웠어요. 힘들었을 텐데도 늘 웃고 있더라고요. 정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였나요? 이름이요? 잠깐만요. 아, 정우였어요. 참 예쁜 아이였는데. 정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도 몰라요. 정희 아가씨가 마을을 떠날 때 아이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마 어딘가에 맡긴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정우는 더 이상 물어볼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천천히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정우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정희에게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정우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정우는 평생 정희를 사랑했습니다. 정희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정우가 모르는 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정우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미선이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오셨어요? 할머니는 지금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미선 씨. 미선은 정우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미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희가 자고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정우는 누구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결에 작은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정우는 방을 나와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고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정희의 미소가 정우를 아프게 했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책상 위에 놓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정우가 누구인지, 그리고 정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책상 서랍을 열고 정희의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편지들, 일기장, 그리고 작은 상자들이 쌓여갔습니다. 정우는 먼지가 쌓인 일기장 하나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정희의 작은 글씨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가을.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다. 마을 앞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평범한 일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페이지가 찢겨나간 곳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뜯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우는 찢겨진 페이지 흔적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눌린 글씨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미안해, 지킬 수 없어서. 그 아래로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가 무언가를 숨기려 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정우는 다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맨 아래쪽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상자를 흔들어 봤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우는 책상 서랍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 몇 통과 작은 음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편지를 하나 꺼내 펼쳤습니다. 정희에게. 미안하다.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없다. 부디 잘 살아라. 편지는 짧았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필체는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우는 다른 편지들도 하나씩 펼쳐 읽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 정희를 떠나며 남긴 편지들이었습니다. 정우는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편지는 달랐습니다. 정희가 쓴 편지였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는 겁쟁이였어. 너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어.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했단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정우는 편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아이를 어딘가에 보냈던 것입니다. 혼자 키울 수 없어서요.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정희가 느꼈을 슬픔도 느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서둘러 편지들을 상자에 넣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미선 씨 오셨군요. 미선은 가방을 내려놓고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아닙니다.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요. 미선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정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 미선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세요. 아까 일어나서 아침도 드시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까 또 정우라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정우는 고개를 들어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나요? 네.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 그 이름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 씨, 사실은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일이 있습니다. 미선은 정우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정희에게 과거에 아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우라는 아이요. 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놀라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정우는 미선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 혹시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제가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할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이요.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정우는 미선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우야, 엄마가 미안해라고요. 정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미선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우는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미선의 나이는 52였습니다. 만약 정우가 1977년에 태어났다면 지금쯤 비슷한 나이일 것입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선 씨, 혹시 미선 씨는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제 친부모가 누군지 모릅니다. 정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고아원이요? 어디에 있던 고아원인가요? 경기도 남부에 있었어요.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요.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희의 고향 마을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미선 씨, 혹시 고아원에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미선 씨가 언제 맡겨졌는지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어요. 집에 두고 왔는데 내일 가져올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사진과 편지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만약 미선이 정우라면 모든 것이 설명될 것입니다. 정희가 왜 미선을 볼 때마다 슬픈 눈빛을 짓는지, 왜 정우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는지요. 정우는 사진 속 아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미선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닮았습니다.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선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미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져왔어요. 미선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정우에게 건넸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꺼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입소 기록. 이름 미상. 입소일 1979년 6월 15일. 추정 생년월일 1977년 3월경. 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1979년 6월. 사진 속 정우의 두 돌생일이 1979년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보육원에 맡겨진 것입니다. 정우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특이사항 아이와 함께 쪽지 한 장이 동봉되어 있었음. 내용 이 아이의 이름은 정우입니다. 부디 잘 키워주세요. 정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미선이 정우였습니다. 정희가 혼자 키울 수 없어 보육원에 맡긴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은 불안한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 씨가 정우입니다.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우라고요? 네. 이 서류를 보세요. 날짜와 이름이 모두 일치합니다. 미선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서류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제 친엄마라는 말씀이세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평생 제 부모가 누군지 몰랐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도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에 계셨다니. 정우는 미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우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미선 씨, 정희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저 혼자 키울 수 없었던 거예요. 미선은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화가 나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에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희가 느꼈을 고통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정희도 힘들었을 겁니다.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결정을 내려야 했으니까요. 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정희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와 미선은 서둘러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정우가 다가가자 정희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정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희는 가끔 정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치매가 심해질 때마다요. 저는 정우예요. 당신 남편이에요. 정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다 미선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정우니? 미선은 숨을 멈췄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희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희는 미선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정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희.
정우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정희는 놀라 정우를 돌아봤습니다. 미선도 당황한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누구 아이야? 대체 누구 아이냐고. 정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아이가 있었다는 것도, 그 아이를 보냈다는 것도. 정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화가 나셨나요? 당연하지. 나는 평생 당신만 믿고 살았어. 근데 당신은 나한테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잖아. 미선이 정우를 말렸습니다.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할머니는 지금 상태가. 알아요. 하지만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아프다고요.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정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우 씨. 제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당신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정우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미선은 정희를 침대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습니다.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미선 씨,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요. 제가 정희를 돌보겠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우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정희의 과거를 전혀 몰랐습니다. 정우는 주먹으로 소파를 쳤습니다. 대체 나는 뭐였던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정우는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희와 함께한 4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첫 집들이, 함께 여행을 갔던 날들.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이 흔들렸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희가 자신을 속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말하지 못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정우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나를 믿지 못했던 걸까? 새벽 4시 정우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희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서둘러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우세요? 정우가 다가가자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어요. 정우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버렸어요. 정우를 혼자 두고 떠났어요. 정희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겁쟁이였어요.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도망쳤어요. 정우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신을 만났을 때도요, 저는 과거를 숨겼어요.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이 저를 떠날까봐 두려웠거든요. 정희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정우 씨. 당신을 속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정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안타까움이요. 정희야. 정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말했어야 했어요. 나한테 말했어야 했다고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너무 겁이 났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어떤 과거가 있든 상관없이요.
당신이 말했다면 나는 이해했을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저는 이미 많은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정우만큼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정우는 정희를 안았습니다. 정희는 정우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이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죄송했어요. 제가 서류를 보여드린 게 잘못이었나 싶어서. 아닙니다. 미선 씨.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미선에게 차를 내왔습니다. 미선 씨, 어젯밤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충분히 그러실 만했어요.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희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집에서 돌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요양병원으로 모실 생각이세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정희도 편할 거고요.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이제야 찾았는데 이렇게 보내야 하다니. 미선 씨. 정우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희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정희를 함께 돌봅시다. 미선은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가족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는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를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를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비가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정우는 정희의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옷가지, 약, 그리고 정희가 아끼던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미선도 함께 짐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진도 가져가실까요? 미선이 액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정우와 정희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져가야죠. 오전 9시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정희를 부축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정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우리 어디 가요? 병원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좀 쉬어야 해요. 병원이요? 저는 아프지 않은데. 정우는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정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우와 미선도 차를 타고 뒤따라갔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적셨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정희를 휠체어에 태워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정우와 미선은 정희를 따라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깨끗했지만 차가워 보였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정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좀 쉬세요. 내가 자주 올게요. 정희는 정우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정우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을 나오며 정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정우는 미선과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매일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곁에 앉아 그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희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정호를 알아봤지만 어떤 날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정희가 물으면 정호는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호예요. 당신 남편입니다. 아, 남편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정희는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정호를 대했습니다. 정호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지만 표정을 감추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호가 병실에 들어서자 정희는 창가에 앉아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정희는 정호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비가 오네요. 옛날에도 이렇게 비가 왔었어요. 옛날이요? 네. 정호를 보낸 날도 비가 왔어요. 정호는 조심스럽게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정우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눈이 크고 웃을 때 보조개가 생겼죠. 저는 그 아이를 보면 행복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였어요. 아이 아버지는 떠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그래서 보육원에 맡긴 건가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정우를 안고 보육원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리려는데 손이 떨려서 두드릴 수가 없었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정우를 문 앞에 내려놓고 도망쳤어요. 뒤돌아보지도 못하고요. 그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정우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가장 후회되는 일이에요. 평생 그 아이에게 미안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정우는 정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야, 정우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정우를 만났거든요. 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를요? 네. 정우는 지금 미선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을 돌보고 있었어요. 정희는 입을 막았습니다. 미선 씨가 정우였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절 용서해 준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선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정우는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네, 왜 그러세요? 정희를 만나러 함께 가요. 정희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해요. 미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당신은 정희의 딸이에요. 다음 날 오후 미선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병실 밖에서 미선을 맞이했습니다. 미선 씨 오셨군요. 네, 할아버지.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희가 오늘은 상태가 좋지 않아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곁에 있고 싶어요. 두 사람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손님이 왔어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선을 보는 순간 정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미선은 천천히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미선이에요. 정희는 미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야, 정훈이?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 정우예요. 정희는 미선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는 미선의 등을 쓰다듬으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정말이니? 네. 엄마도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해해요. 정희는 미선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제 엄마보다 더 어른이 됐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돌볼게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병실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정희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미선은 자신이 어떻게 자랐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정우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선은 병실을 나서며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요. 당연한 일이에요, 미선 씨. 이제부터 제가 할머니를 자주 찾아뵐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이 떠난 후 정우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여보, 주무세요? 정희는 눈을 뜨고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 당신은 화가 나지 않아요? 무엇에 대해서요? 제가 과거를 숨긴 것에 대해서요. 정우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당신도 힘들었을 테니까요. 고마워요, 정우 씨.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운이었어요. 정우는 미소 지으며 정희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나도 그래요, 정희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정희 할머니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정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의식이 흐려지고 계세요. 빨리 올라가 보세요. 정우는 뛰다시피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정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정희. 정우가 다가가자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정희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여보, 나야. 정우야. 정우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정우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우 씨. 네, 여보. 내가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평생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직 함께할 시간이 많아요. 정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정우는 정희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여보, 가지 마요. 나 혼자 두고 가지 말아요. 정희는 정우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정우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잘 지낼 거예요. 안 돼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선을 부탁해요. 그 아이를 잘 돌봐주세요.
미선을요? 네. 그 아이는 이제 우리 딸이잖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잘 돌볼게요. 정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요, 정우 씨. 네, 여보. 당신을 속여서 미안해요. 과거를 숨겨서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게 후회돼요. 정우는 정희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행복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우 씨.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정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정희는 정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여보, 여보. 정우가 정희를 흔들었지만 정희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정희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분께서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정우는 주저앉으며 정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정우는 정희를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1시간 후 미선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우의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미선은 병실로 들어서자마자 침대 위에 누운 정희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미선은 천천히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희는 평온한 표로 누워 있었습니다. 미선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의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빨리 가시면 안 되는데.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정희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저 이제 막 엄마를 찾았는데 조금만 더 함께 있고 싶었어요. 정우는 미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선 씨, 정희는 행복하게 떠났어요. 당신을 만나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으니까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례식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정우는 빈소 앞에 앉아 정희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정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더 잘해줄 걸 그랬어요. 정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미선이 다가와 정우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식사하셔야 해요. 식욕이 없어요. 그래도 드셔야 해요. 할머니가 걱정하실 거예요. 정우는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선 씨도 힘들 텐데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할머니의 가족이잖아요. 정우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 씨, 정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을 잘 돌봐달라고 했어요. 당신이 이제 우리 딸이라고요.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미선 씨, 이제부터 우리 함께 살아요. 정희를 대신해서 내가 당신을 돌볼게요. 미선은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사흘 후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희를 배웅하러 왔습니다. 정우의 옛 제자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미선의 지인들까지요. 정우는 정희의 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화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정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편히 쉬세요. 나도 곧 갈게요. 정우는 정희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관이 닫혔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정우는 정희의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함 안에 정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유골함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집으로 가요. 미선이 정우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화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야,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마당의 벚꽃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정우는 거실에 놓인 정희의 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당신이 좋아하던 벚꽃이 피었어요. 정우는 매일 이렇게 정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정희가 아직 곁에 있는 것처럼요. 오후가 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선이 장을 보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어요. 미선은 이제 정우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정우가 먼저 그렇게 부르라고 했거든요. 미선, 수고했어요. 짐 많았죠? 괜찮아요. 이것저것 좀 샀어요. 미선은 부엌으로 가서 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미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가 떠난 후 미선은 정우의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정우 혼자 지내기엔 집이 너무 컸고 미선도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웠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선이 차린 밥상에는 정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고맙습니다. 미선이 요리 솜씨가 정말 좋아요.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병원에서 할머니가 옛날에 어떻게 요리했는지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정우는 밥을 한 숟가락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가 요리를 잘했죠. 특히 된장찌개를 정말 맛있게 끓였어요. 할머니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정우는 미소 지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와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날, 함께 여행을 갔던 날들. 미선은 정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셨네요. 그럼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미선, 앉아요. 미선이 정우 옆에 앉자 정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희가 남긴 편지예요. 장례를 치르고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정우는 봉투를 미선에게 건넸습니다. 이 편지는 당신 앞으로 온 거예요.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정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정우야,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엄마는 많은 것을 잊어가고 있단다. 하지만 너만큼은 끝까지 기억하고 싶어. 엄마가 너를 보낸 그날, 엄마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행복한지, 아픈 곳은 없는지 늘 걱정했단다.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너를 다시 만났을 때 엄마는 정말 기뻤어. 내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착한 사람이 되어줘서 고마웠어. 엄마는 내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지만 너는 엄마를 용서해 주었지.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단다. 정우야,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정우 씨를 잘 부탁한다. 그분은 평생 엄마만 사랑해 주신 분이야. 이제부터 내가 그분의 딸이 되어 주렴. 엄마를 대신해서요. 사랑한다, 정우야.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미선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우는 미선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사랑해요. 한참 후 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유골은 어디에 모실 거예요? 정우는 마당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벚꽃나무 아래에 뿌릴까 해요. 정희가 벚꽃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정우와 미선은 정희의 유골함을 들고 벚꽃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정우는 유골함을 열고 천천히 재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재가 벚꽃잎과 함께 흩날렸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이 사랑하던 이 집에서요. 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재까지 뿌렸습니다. 미선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아버지 잘 돌볼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계속 흩날렸습니다. 마치 정희가 두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서재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에게 당신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아직도 당신이 없는 게 믿기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을 찾게 되고 저녁이 되면 당신 목소리가 그리워져요. 하지만 나는 괜찮아요. 미선이 곁에 있거든요. 미선은 정말 착한 아이예요. 당신을 닮았어요. 따뜻하고 다정하죠. 우리 둘이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정희야, 당신이 남긴 비밀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당신도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비밀 덕분에 나는 딸을 얻었어요. 미선이라는 소중한 딸을요. 고마워요, 정희야. 평생 나와 함께 해줘서요.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나는 당신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당신의 미소, 목소리, 그리고 따뜻했던 손길을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요. 그때는 아무 비밀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시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해요, 정희야. 영원히. 정우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마당으로 나가 벚꽃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미선이 따라 나왔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 미선이 정우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으세요? 그럼요. 매일 보고 싶죠? 저도요. 정우는 미선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해요. 정희를 기억하면서요. 네, 아버지.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정우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정희야, 이제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당신을 대신 기억할게요. 평생 동안요. 벚꽃잎은 계속 흩날렸습니다. 봄바람은 따뜻했고 두 사람의 미래는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남긴 사랑과 용서 속에서요.